안녕하세요. 오늘 레벨 2 4주차 분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사라는 것은요, 분사라는 것은 동사에다가 ing나 혹은 pp, 즉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형용사 혹은 부사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형용사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뭐냐면 명사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고, 요렇게 뭐뭐 하는 and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면은 형용사는 보호가 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분사도 보호 자리에 쓰이게 되는데, 보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형식 동사 뒤에 보호가 있을 수 있죠. 즉, 요 자리에 분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형식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그 다음 목적 보호 자리가 이제 올 수 있죠. 요 자리에도 분사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분사 1이라고 할 겁니다.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형식 동사의 보호로 사용되는 그러한 어떤 분사. 얘를 우리가 분사 2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요게 사용되는 분사를 우리 분사 3이라고 할 겁니다. 오형식 구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주어 서술어 관계가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사가 되는 건데, 요 부사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면은 분사 구문이다라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when I saw, 내가 그녀를 봤을 때 she was, I was happy,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뒤에 있는 것은 I was happy라는 하나의 문장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문장이 있죠. 여기에 동사가 있고요. 또 was라는 동사가 있고 when이 접속사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문장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뒤에 있는 문장을 수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수식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면은 부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즉, 부사가 하는 기능은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문장을 수식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문장을 수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문장을 수식한다 그래서 부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다 그래서 절이다,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 간결하게 하려는 어떤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when 접속사를 없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접속사를 없애는 순간에 동사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를 쓸 수가 없게 되니까 이 동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하고 같은 시제인 경우에는 동사 원형 C를 써주고 그 다음에 ing를 붙여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saw를 sing으로 고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어는 어떻게 하느냐, 같은 주어인 경우에는 없애버리자, 생략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적어주고 sing her, 이렇게 해주면은 같은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녀를 봤을 때 나는 행복했습니다. I was happy, 이런 문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여기에 sing her 이라는 것은 바로 하는 기능이 뭐냐,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when I saw her와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I was happy라는 문장을 수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부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주어 동사가 지금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부사구다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 분사가 이렇게 ing를 붙여 썼는데, 다른 경우에는 다들 형용사로 쓰이지만은 예외적으로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분사 구문이다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개괄적인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실상 전부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시면요.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눠져 있으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누며 그 다음에 분사란 명칭이 붙어요. 현재 분사는 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행. 즉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자, the worry of it. 그것의 걱정은 나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능동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능동이라는 것은 개념이 뭐냐면은 예, 주어가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과거 분사는 완료, 예, 그 다음에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수동이라는 것은 주어가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이 동사의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판단할 때 있어서 우리가 주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사에서 능동과 수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분사의 주어는 뭐라 그러느냐면은 의미상의 주어다 이런 명칭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요. 네. 자, 분사 1의 경우에 의미상의 주어는 뭐가 되느냐? 여기 수식받는 명사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 2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뭐가 되느냐?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 3에서는 여러분들 목적어, 목적보호가 주소관계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목적어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 4에서는 지금 지웠네요. 그죠? 문장의 주어가 생략 뒤에 있는 주어 같은 주어가 있었죠. I was happy 이렇게 돼 있었죠. 이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간략하게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주어가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어가 당하는 것이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분사는 일단 개괄적으로 요렇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각각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현재 분사에서 진행이란 개념은 거의 다루질 않고요. 과거 분사에서도 완료라는 개념은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완료가 다루는 곳이 어디냐면은 시제에서 다루게 되는데 거의 최근 들어서 수능에 출제되지 않은 지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분사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머릿속에는 진행이라는 생각은 아직 하지 마시고 능동과 수동이라는 그 구별의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의 품사적 기능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자, 물에 던져진 한 덩어리의 나무가 float 떠 있습니다. instead of sinking 가라앉는 대신에. 자,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전치사구는 부사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적혀 있죠. 2016년 수능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토스트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몇이다? 분사 1이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얘가 결국 분사가 됐을 때 질문하는 의도는 토싱이냐 토스트냐 요거를 처리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분사 1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수식받는 명사라 그랬습니다. 자, 나무가 던진다, 던져진다. 둘 중에 뭐죠? 나무가 던지는 건가요? 던져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이게 수동이 되고 PP 형태로 써주셔야 되고 나무가 만약 던진다 이렇게 되면은 능동이 되고 ing 형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무가 던지는 게 아니라 나무가 던져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은 뒤에 있는 목적어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능동이라고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개념인데 이게 수동이 됐을 때 목적어 BPP by S의 형태를 취하게 되죠.
여기에서 수동이 됐을 때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치사가 온다든지 다른 품사가 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게 분사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하시고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 즉 여기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네, 요걸 보시고 우리가 수동이다라는 또 간략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능동 수동을 판단하는 기준,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로, 능동 수동 판단은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로 판단을 한다. 의미상의 주어가 한다 이렇게 되면은 능동이고 당한다 이렇게 되면은 수동으로 처리하고요. 두 번째는 뒤에 목적어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뒤에 목적어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몇 형식만 적용이 되느냐면은 3형식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요. 4형식 같은 경우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형태가 되죠. 이게 만약 수동태가 된다면은 IO, B, PP, DO, by S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PP 형태가 됐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DO는 품사가 뭔가요? 목적어니까 명사가 되죠. 즉 4형식의 경우에 뒤에 명사가 있어도 PP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이건 왜 가르치시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상 뭐냐면은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수능에서 3형식 빈도가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판별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Dollars have been. 자, B가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뒤에는 보호가 나와야 되고요.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followed, following이 돼 있어요. 따라서 얘는 분사 to죠. 이형식 동사의 주격 보호로 쓰이는 거죠. 자, 이 경우에 한번 판단해 본다면은 앞에 있는 dollars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달러라는 것은 돈이죠. 돈이 뒤따른다. 그 이동의 경로를 뒤따르게 됩니다. 네. 자, 좀 이제 의인화된 표현인데요. 돈이 실제 따르는 건 아니죠. 돈이 뒤따라간다. 요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야지 조금 여러분들이 판단이 서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맞는 내용입니다. 돈이 뒤따라간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여러분들 명사로 판단하라 그랬죠. 뒤에 명사가 하나 있죠. 그래서 following이 확률적으로 높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할게요. 평가원 시험이 출제된 건데요. I found myself completely. 나는 나 자신이 완전히 그녀에 대해서 화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앞에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 부호 자리죠. 즉 내가 화가 난 거죠. 자, 그래서 주소 관계가 되기 때문에 5형식 구문이고요. 여기에 있는 irritated 자리는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분사 3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PP 되는 이유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그렇고 의미상의 주어가 내가 성질 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질 나게 된 거니까 irritated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분사 3이고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분사 4의 경우입니다. 자, all these things considered. 이 모든 것들이 고려될 때 it was better to ask for her help.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항상 푸실 때 이 considered가 나오면요. 이거를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라 시선이 먼저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아, 문장에 동사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접속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따라서 여기에는 considered는 동사가 될 수가 없고 분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콤마가 찍혀 있어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고려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얘는 우리가 분사포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문장을 수식을 하는 기능이죠. 네. 자, 그러면은 왜 PP냐?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 앞에 주어가 지금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와 같다면 이것을 생략을 했을 텐데 이걸 그대로 적어준 걸로 봐서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 바로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고려하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고려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고려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이 모든 것이
고려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자, 따라서 얘는 뭐다? 수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에 pp를 적어야 되는 이유가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맞는 표현이 되죠. 네. 자, 최초 문장을 생각해 볼게요. 최초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겠죠. When all these things were considered, it was better to ask for help. 자, 우리 배운 대로 분사구문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은 접속사를 날리게 되겠죠. 그럼 이 동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네, were, was 같은 시제죠. 그렇기 때문에 were를 뭘로 바꾼다? 예, 원형인 be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ing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를 판단을 해볼게요. All these things가 주어고요. It was better to ask for help. 이 뒤에 있는 게 진주어가 되죠. 자, all these things to ask for help.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S1과 S2가 서로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적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것이 all these things being considere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being은 매우 빈번하게 생략해 버립니다. 따라서 남는 표현이 all these things considered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얘가 동사가 아닌 것을 뭘로 판단을 했습니까? 동사가 있고 연결하는 접속사가 없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판단하는 방법, 의미상 주어로 판단하기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여부로 판단하기 3형식에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계속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몇 가지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ever, the other company proceeded. 자, 본능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동사에다가 일단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진행했습니다. 외관상의 명료함과 discipline, 뭐 분야, 훈련, 뭐 자제력, 요 문맥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proceed하고 dividing하고 연결하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분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문제를 부분으로 나누면서 나아갔습니다.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수식하는 거니까 얘는 분사포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divid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뭡니까? 앞에 주어가 보이지 않죠? 즉 앞에 있는 the other company가 divide의 주어란 얘기입니다. 이게 의미상의 주어고요. 다른 회사가 나눈 거냐, 다른 회사가 나뉘어진 거냐 라고 했을 때 다른 회사가 그 문제를 나눈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능동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목적어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얘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조금 전에 나왔던 문장이었죠. Advertising dollars, 광고 달러는 have been, 자,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llowed, following, 분사 몇입니까? 2가 되죠.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가 와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능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But of course, 하지만 물론 a piece of, 조금 전에 했던 거였죠. 동사가 여기 있고요. floats, 그 다음에 연결하는 접속사가 없는 상태죠. 자, 그리고 분사 몇인지를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물에 던져진 나무는 이렇게 되니까 얘를 수식을 하죠. 주어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분사 1. pp가 되는 이유는 뒤에 목적어가 없고 의미상 주어인 나무가 던져지는 거니까 수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us, 따라서 애완동물은 본능적으로 동사에 체크해 주시고, 애완동물은 중요합니다. 우울하고 만성적으로 아픈 환자들에게. 자, 그래서 depressed가 여기에 o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하고 서로 병렬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라는 부사는 뒤에 있는 1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가 된 거죠. 따라서 depressed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럼 두 개가 왜 형용사냐? patient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즉 depressed, 이렇게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사 1이라 그랬습니다. 자, 분사 1에서는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죠. 자, 그래서 환자가 우울하게 만드느냐 하는 거냐,
아니면 우울하게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울하게 되는 거다. 예, 우울한 환자라는 것은 바로 환자가 우울하게 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PP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게다가 pets, 애완동물은 are used, 이용됩니다. to great advantage, 매우 유익하게. 이거 부사예요. with the institutionalized aid. 자, 더하기 형용사가 됐죠. 네. 자, 그래서 얘는 복수 보통 명사예요. 예, aged people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에 수용돼 있는 institutionalized 시설에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이런 데 있죠. 수용돼 있는 aged people 노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분사 몇이에요? 2죠. PP 되는 이유 뒤에 목적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가 pet죠. 애완동물이 이용한다, 애완동물이 이용된다, 이용된다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used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those who give small amounts to many charities, 많은 자선기관에 소량을 주는 그런 이들은 are not interested, 관심이 없습니다. in whether, what they are doing. whether은 접속사죠. 그 다음에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행하는 것이 타인들을 도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are doing은 비동사 뒤에 오기 때문에 분사 몇이 되나요?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ng가 되죠. 여기 they는 바로 뭐냐면은 those를 가리키죠. 자선기관에 소량을 기부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이냐, 그들이 당하는 것이냐, 그들이 행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의미상 주어인 they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doing, 능동이 되는 것이고요. 네. 자, 여기에는 근데 여러분들 doing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적어가 없는 게 수동일까요? 여기에선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힌트는 앞에 있는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doing 뒤에 있는 목적은 어디 갔느냐? 수동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 what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얘는 doing이 맞는 표현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 if, 여기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even if 접속사죠.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단지 몇 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보고요. or 혹은 나무로 새겨져 있든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carved는 분사 to가 되죠. 이형식 동사 뒤에 쓰인 분사 to고요. pp가 되는 이유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이 요거 좀 앞에 찾아봐야 될 텐데요. 여기는 everything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carve는 새기다니까요. 새기는 것이냐, 새겨지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새겨지다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에 출제된 문제예요. 여기 있는 패턴을 잘 보도록 하세요. with,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분사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이런 구조는 여러분들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분사 이렇게 됐을 때 얘들은 일단 분사포로 쓰이는 경우, 즉 분사 구문의 어떤 변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사 구문, 즉 분사포의 변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뒤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명사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창조물들이 그들의 서식지에 산다는 것, 살면서 이런 초기 인간의 이런 시각적인 집착, 죄송합니다.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여기서는 분사포의 예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들의 서식지에 살고 있는 비인간적인 창조물들과에 대한 초기 인간들의 시각적인 집착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inhabited는요, 분사 for로, 분사 구문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바로 수식하는 거네요. 그래서 분사 1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inhabited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inhabiting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inhabit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inhabit은요, 삼형식 동사예요. 즉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옵니다. 명사가 나오고 어디에 거주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단어하고 굉장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habit이라는 단어예요. 선생님, habit은 습관이잖아요. 예, 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요. habit은 습관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얘는 동사의 뜻도 있어요. 즉 live란 뜻이에요. 예. 그럼 habit이 쓰이게 되면은 뒤에는 어떻게 와야 되느냐? 반드시 in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habit이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뒤에 in이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inhabit이 쓰인다면 뒤에 in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평가 문제가 이제 쭉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풀어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분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